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 때 대통령이 말을 하자마자 중앙지검장이 특수사부까지 동원해서 거의 1년 이상 그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사 지시가 아닙니까? 어떤 국정농단을 특검 생기기 전에 서울지검에서 했던 네? 우리 윤 후보님이 네. 중앙지검장을 하실 때.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드러난 어떤 일부 혐의를 가지고 탄핵 소추가 됐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기도 직전에 특별검사법을 만드셨고, 거기에 여야 합의로 수사할 사항을 16가지를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거기서 드러난 사실들을 특검 수사는 3개월 만에 끝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또 이어받아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중앙지검에서 없는 거를 만들어서 판 게 아니고 국회에서 먼저 그 특검법과 수사 사항도 지정해 주셨고 탄핵 소추도 혐의를 특정을 해서 탄핵 소추를 하셨기 때문에 문영표 장관 수사할 것이죠. 때 네. 박근혜만 불면 봐주겠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직접 신문 안 했습니까? 저는 중앙지검장 때? 아니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이 누구 신문하는 거 보셨습니까? 검사하셨는데 그걸 모릅니까? 왔다는데요. 문영표 장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그런 근거 없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검사장이 직접 김관진 안보실장 수사할 때도 이명박이 시켰다 한마디만 하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 탄핵의 진실 조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탄핵의 진실은 또 내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홍준표와 윤석열과의 토론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이자가 대국민 앞에서 이 새치혀로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소상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요. 이자는 하나부터 10까지 모조리 이 거짓말에, 만약 이런 자가 후보가 된다면 문재인으로서는 그냥 가볍게 박근혜 대통령의 조작 날조 수사를 빼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그냥 감옥에 보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정상적인 시청자분들 말고 아직까지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 이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토론 때 홍준표가 윤석열을 향해서 그전보다는 아주 조금 나은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도 정말 제대로 알고 질문을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준표가 이명박 박근혜는 다 털지 않았느냐, 문재인은 왜 못 터냐.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연히 버벅대다가 자기는 특검 3개월 이후에 넘어온 것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거지 이명박은 특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 너무 헛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명박의 다스나 4대강 관련해서 특검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노무현 때도 다 아닌 걸로 드러난 걸 말이야. 그래서 끝난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추가 증거도 하나 없이 그냥 문재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명박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성질을 내니까 윤석열 지가 말한 대로 딱 타겟을 정해놓고 탈탈 털어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논리라면 이건 정치 보복 수사죠. 이렇게 윤석열이 본질과 다른 그런 소리로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으면 홍준표는 바로 받아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질문 자체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 헛소리를 하느냐. 특검 이야기를 왜 하냐 여기서. 이명박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문영표 장관에 대해서도 홍준표는 중앙지검장 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질문 자체가 윤석열이 헛소리를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문영표 장관을 야밤에 불러다 놓고 수사할 때는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 시절이라고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이 버벅대면서 아니 중앙지검장이 신문하는 거 보셨냐고, 검사 출신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되려 호통을 치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팩트는 윤석열이 특검 수사팀장을 했을 때 야밤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다 놓고 담당 검사인 김창진 부부장 검사가
3시간가량 신문을 하다가 잘 먹히지 않으니까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끌고 가서 윤석열이 문영표 장관에게 박근혜가 시켰다라고 하면 끝난다. 왜 그렇게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렇게 위증 교사를 한 겁니다. 윤석열이 헛소리를 하면 드러난 팩트만 잘 짚으면 되는데 그냥 또 희지부지하니까 또다시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열이면 9은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문여표 장관에게 당신이 박근혜가 시켰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그런 적 없는데요? 아, 그래요? 패스? 그냥 넘어가. 가족 오락관 스피드 게임이에요, 완전히. 이런 식의 조작 날조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대가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수직 상승 진급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보수이사 수천 명을 탈탈 털어갖고 200여 명을 감옥에 보낸 것이 팩트죠. 그리고 또다시 그 대가로 검찰총장으로 진급을 하게 된 거고 검찰총장 시절 내내 문재인을 비호하고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신의 라이벌인 조국만을 도려내겠다라고 검찰총장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수사를 허락받고 조국 일가만을 도려내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보수의 국민들이 마치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칼을 들이민 것으로 착각을 하게끔 그래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1년 12달 해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의 엄청난 비리 의혹 범죄 사실이 많습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탄핵 정국 때 조작 날조 고발 사주권 장모 마누라 건 모조리 배제하더라도요. 허위사실 공표로도 이자를 바로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하나하나 모든 윤석열의 죄를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윤석열이 보수의 후보가 되는 순간 그 이후부터 하나씩 언론에 떠뜨리면서 윤석열을 가지고 놀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친인 연희동 집을 가지고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와 친누나인 김명옥 씨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다. 그리고 윤석열이 가장 그 주무기로 삼고 있는 실컷 만나놓고 안 만났다라고 하면 상가집에서 만났다. 김만배도 상가집에서 한번 봤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또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거짓말을 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또 거짓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부친의 20억짜리 단독주택을 아무것도 일면식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 김만배의 누나에게 계약금 1억 8천만 받고 그 집을 8일 만에 전세를 내주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일면식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계약금 10%만 받고 20억짜리 집을 통째로 건네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윤석열의 부친은 사람이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이 김만배 누나를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계약금 10%만 받고 나머지 17억은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참 이 사람이 좋아 보이네. 참 착해 보여. 그냥 나머지 잔금은 지금 안 주더라도 일단 등기를 넘기든지 말든지 그냥 네 집처럼 전세를 줘. 살든지 말든지. 나머지 돈은 내가 봤을 때 관상 보니까 뭐 줄 것 같아. 떼어먹을 사람 같진 않아. 이렇게 줍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윤석열 측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고요. 이런 자가 뭔 놈의 대통령이 돼서 정권 교체, 문재인을 감옥에 보낸다고요? 제 손에 장을 짓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는 문재인과 한몸, 아니 사냥개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지지라면 짓고 물으라면 물고 전두환 사과 발언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실무진의 실수다? 아니 뭐 지가 다 잘못해놓고 이게 드러나면 실무진 핑계를 왜 댑니까? 자 이런 사진을 실무진이 뭐 한다고 야밤에 올려서 다시 내립니까? 그리고 당시 캠프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저딴 사진을 실무진이 올리냐고요. 이런 죄다 올려놓고 납작 기는 건 아주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두환 사과 발언으로 광주까지 기어 내려가서 사과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윤석열이지. 여기 한 수 더 떠서 광주시장은요. 어디 그냥 오느냐. 납작 기어서 그냥 절하고 와. 이런 식으로 그냥 오지 말라고. 후보직 사퇴하라고 난리를 지기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아마 광주 내려갈 때 그냥 못 내려갈 거예요. 납작 기어갖고 그냥 벌벌벌벌 절하면서 가야 돼요. 그냥 대놓고 엎드려 기어. 헛짓거리 하지 말고. 뭐 이 말 아니겠어요?
또 보세요. 윤석열이 일단 황당한 짓거리 때문에 이재명이 또 기가 살아가지고 전두환의 비석을 발로 밟는 짓까지 했는데 앞으로 보수가 됐던 뭐든 간에 무조건 여기 갈 때는 전두환의 비석을 밟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윤석열이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 광주에 사과하러 갈 때 보수파리들 또 가가지고 슈퍼챗 받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또 한번 털어 먹어야죠. 참 어이가 없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잡아 넣어야 한다면서 피켓 들고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 했던 인간들이 또 윤석열의 손에 감옥까지 갔던 인간들이 돈 몇 푼에 자식을 감옥에 보냈던 사람을 사랑한다, 찬양한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진짜 정신 넋 빠진 인간들을 보고 있으면요. 오바이트가 쏠릴 지경이고요.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찐보수와 가짜 간첩들이 모조리 드러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이자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해서 좌파들과 이 강성민주노총 이것들하고 같이 묻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정신도 없고요. 혼란스럽겠지만 이런 상황은 앞으로 길게 못 갑니다. 조금만 참고 보수주의를 굳건히 지키시고 버텨주십시오. 곧 맑고 깨끗한 그날이 올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